폭염은 끝났다. 이번 주말 전국 장대비, 가을이 문을 두드린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지쳐있던 국민들께 드디어 반가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역에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뜨거웠던 여름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시원한 가을의 문턱이 열리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 일부 지역은 이번 강수대의 영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이미 생활과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강릉 지역은 이번 주말에도 단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가뭄 해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말 상세 날씨 전망 9월 6일 토요일 강한 남서풍 계열의 고온 다습한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어들며 체감온도는 다소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남지방과 동해안은 강한 남서풍에 의한 표현 현상이 발생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오히려 높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습도가 크게 올라 불쾌지수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9월 7일 일요일 전국이 본격적인 강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물폭탄 수준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교통안전과 하천범람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길게 이어지던 폭염과 열대야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기운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 전문가는 이번 주말 내리는 비는 폭염을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강릉 등 동해안 가뭄 지역은 단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물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첫 주말 중부 호남 물폭탄 경고, 화요일 더 강한 비구름 온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일요일 오전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토요일 주요 기온 현황. 먼저 토요일 주요 도시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체감 기온은 높았지만 북쪽에서 비구름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일부 중부 지역은 점차 선선한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요일 기상 전망, 시간대별 특징, 토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유입된 비구름대가 일요일 오전 강한 비를 몰고 오겠습니다. ECWF, 유럽 중기예보 모델 분석,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MSM, 일본 기상청 단기 모델, 호남 서해안과 해안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즉, 두 모델의 공통된 결론은 중부와 호남 지방이 이번 주말 폭우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 자료를 통해 보아도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의 물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기상 상황은 언제든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지방 전역과 호남의 내륙 지역에서도 충분히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 주요 도시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날보다 다소 내려가며 선선한 가을 날씨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 체감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비구름대는 일요일 오후까지 영향을 미친 뒤 물러나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후까지는 짧은 소강 상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화요일에는 이번보다 더 강한 강수대가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 분석에 따르면 화요일 강수는 짧지만 강렬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말과 다음 주 초반 날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맑음은 함정, 정체전선과 태풍이 몰려온다. 변덕스러운 한 주 경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다가온 한 주가 올해 들어 가장 변덕스러운 날씨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압계 상황. 우리나라는 현재 동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 특히 시베리아 산부에서 강하게 발달하는 저기압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내일부터 상층의 전니저기압과 중심이 겹치면서 세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저기압은 이후 폐색 과정을 거쳐 복잡한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부근에 2차 전선이 형성될 수 있어 국지적 폭우와 돌풍,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 정체전선의 덫. 중부지방은 특히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을 영향을 받으면서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움직임이 느려 특정 지역에 장시간 비를 퍼붓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나 산사태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 막바지 무더위의 공세. 한편 남부지방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열대야와 높은 습도로 인한 불쾌지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풍 15호 페이판 소식. 또 다른 변수는 현재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태풍 15호 페이판입니다. 어젯밤 일본 시코쿠 해안에 상륙한 뒤 현재는 관시 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현재 세력은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풍속 18m, 강도 약단계로 평가됩니다. 태풍은 동북동 방향 시속 35km로 빠르게 이동 중에 오늘 저녁에는 도쿄 인근 해안을 지나 내일 아침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일본 부근에 강한 비구름대를 몰고 오면서 동해상의 기압 배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기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정체전선 플러스 늦더위 플러스 일본 인근 태풍의 잔여 효과까지 겹쳐 그야말로 변덕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의 맑은 하늘에 방심하지 마시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날씨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9월 6일 토요일 맑음 속 늦더위, 저녁부터 국지적 소나기. 오늘은 동해상에 자리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태풍 15호 페이판이 일본 열도로 빠져나가면서 동풍 기류가 크게 약화되었고 대신 아열대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4도, 내륙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으며 경기 남부, 충청 중부, 영남 중서부는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며 더 무겁게 느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남서풍이 유입되며 공기가 수렴하고 저녁 무렵에는 영남 서부, 늦은 밤에는 충청 수도권에도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9월 7일 일요일 한랭전선 접근, 전국 비 확대. 일요일 새벽부터 서해상에서 습윤기가 유입되며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한랭 고기압의 영향으로 요돈반도, 산둥반도 부근에 한랭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에 버티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 탓에 전선은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 강화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 서해안, 제주, 남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한랭전선 전면에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며 팬 현상이 발생해 영남, 동해안 지역은 35도에서 36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수 범위가 중부 전역으로 확대되며 저녁 이후에는
전선이 한반도 중부에 정치하면서 시간당 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정체전선 강화, 중부 집중 오후. 월요일 새벽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며 매우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한랭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새로운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북동풍이 불어 강원 영동에도 강한 강수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8일 아침까지 유지된다면 그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던 강릉 지역에도 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소 남하하면서 강수대가 충청, 호남, 강원 남부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정체전선이 호남, 영남 중북부로 내려가면서 해당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강수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 지역은 여전히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무렵에는 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북동풍이 약화되고 정체전선 역시 빠르게 힘을 잃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밤에는 강수가 대부분 잦아들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만 남겠습니다. 종합 전망. 오늘 6일 전국 맑음, 내륙 30도 이상 더위. 저녁부터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 소나기. 내일 7일 한랭전선 접근, 전국 곳곳 강한 비. 영남 동해안 폭염 기속. 모레 8일 정체전선 강화, 중부, 충청, 호남 폭우, 강릉 포함 영동 지역 단비 가능성. 이번 주 주말과 월요일은 정체전선과 늦더위가 동시에 영향을 주는 양면성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높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9일 월요일 날씨 전망.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와 서해상에서 남하한 한랭한 고기압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수렴대가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하로 내려가며 늦더위가 한풀 걷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와 제주 지역은 간헐적인 소나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 한랭 건조한 공기가 점차 남하하면서 강수구역은 남해안과 제주 지역으로 국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10일 화요일 날씨 전망. 이날은 중부지방에 한랭 건조한 고기압의 중심이 자리 잡으며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 역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6도, 제주 지역은 여전히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2도, 대부분 지역은 30도 미만으로 선선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남동풍이 유입되며 팬 현상이 나타나 30도에서 32도까지 기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북상하는 기압골의 세기와 경로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크므로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11일 월요일 날씨 전망. 몽골 동쪽에서 내려오는 한랭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 지역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26도,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하로 내려가며 선선한 가을 아침이 찾아오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다소 쌀쌀한 기온이 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3도, 특히 서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상승해 다소 덥게 느껴지겠지만 습도가 낮아 폭염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면 9일은 중부 맑음, 남부, 제주는 소나기, 10일은 전국 대체로 맑음, 제주, 남해안 비 가능성, 수도권은 폐년상으로 다소 더움, 11일 전국 맑고 건조, 아침 쌀쌀함, 낮에는 서쪽 지역 기온 상승,
제주 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 기후 특성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올여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폭염과 폭우의 반복, 그리고 집중호우와 가뭄의 극단적 양극화가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장마다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면서 더위가 평소보다 한 달가량 일찍 찾아왔고 덕분에 무더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기온.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5.7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진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확장했고 대기 상층의 중위도 고기압이 장기간 정체하는 데다가 7월 연말부터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세력을 넓히면서 우리나라 상공이 여러 고기압에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도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활동과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 온도가 맞물리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폭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도 약 200 HPA 상공에서 발생한 CGT 성층권 순환 패턴입니다. 이는 북남부 미중일이 지역 전반에 걸쳐 고기압이 정체하는 기압 배치로 올여름 6월 하순, 7월 상순과 8월 중반부에 나타나 기온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CGT 패턴은 인도 지역과 인도 북부 대륙의 온도 상승과 대류 활동 강화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 양상은 지역별로 극단적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쪽 지역은 국지성 폭우가 잦았던 반면 강원 영동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강수량은 619.7mm, 평년 대비 약 85%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여름 동안 시간당 100mm 이상을 기록한 집중호우는 전국에서 총 13차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천 덕적 북리에서 시간당 149.2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월 중순과 8월 초반에는 100년에 한 번 혹은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록적인 호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의 지형적 특성과 동풍이 약했던 영향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폭우와 가뭄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 올해 여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올여름은 기후변화 속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극단 패턴, 즉 기록적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그리고 지역적 가뭄이 동시에 존재한 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가을철 기후 역시 변동성이 크고 태풍의 영향까지 남아있으므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쾌청, 하지만 시베리아 저기압 폭발, 15호 태풍 페이파, 일본 관통 후 소멸 수순.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남부에는 강력한 저기압이 발달 중이며 내일부터는 상층 저기압과 결합해 최성기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이후 폐색 과정이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에서 2차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15호 태풍 페이파는 어젯밤 일본 시코쿠에 상륙한 뒤 현재 간사이 지역을 통과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로 강도 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속 35km로 동북 동진하며 오늘 저녁 도쿄 인근 해상을 빠르게 지나 내일 아침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동풍 기류가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상해 38선 부근까지 확장되면서 늦더위가 막바지 기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폭염 플러스 열대야 이어지나 6일 새벽 수도권 충청 비 예고, 한랭정선 남하하며 국지성 강우 가능성.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충청 중부, 영남 내륙 서부 지역은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서기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호남 지역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고 저녁 무렵에는 영남 서부로, 늦은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어 6일 새벽에는 서해상에 수증기 플럭스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강원 영서 일부,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중국 중북부 지역에서 남하하는 한랭 고기압으로 인해 요동반도스 산둥반도에 한랭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부지방에 버티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과 맞부딪히며 전선이 강하게 발달, 이동은 다소 느려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1에서 26도 분포로 수도권 서부, 제주, 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6도까지 오르며 영남과 동해안은 35에서 36도에 달하는 막바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은 한랭전선 전면에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며 체감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비가 점차 중부권으로 확대되겠고 저녁 무렵 한랭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의 비가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 전선은 서해 중부 해상으로 내려오며 해수온도 영향으로 더욱 발달하고 형태 또한 한랭전선에서 정체전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체전선 중부에 폭우 쏟아붓는다. 시간당 50mm 이상 물폭탄 예고.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7일 새벽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에 자리한 가운데 북한 지역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해 고기압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지만 동시에 중부지방에는 강수대가 정체되며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지역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강원 영동에도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기압 구조가 7일까지 유지될 경우 강릉 지역에도 다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이후에는 강수대가 점차 남하해 충청, 호남,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정체전선이 호남과 영남 중북으로 내려가며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3에서 33도 분포로 강수 시작이 늦어지는 영남 지역은 비교적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고 북동풍이 약해지면서 정체전선은 급격히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밤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고 남부지방 곳곳에서만 산발적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8일 아침 중부지방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와 서해상의 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수렴대로 곳곳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 중부는 맑음, 남부 제주는 소나기, 주말에는 한랭 고기압 확장. 6.17 밤사이 이어진 강한 비가 물러간 뒤 아침 기온은 17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간헐적인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2에서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아래의 선선한 날씨가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수구역은 점차 남해안과 제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9일 날씨, 중부지방에는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해안과 제주 일부에서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6에서 26도, 제주 지역의 국지적 열대야 가능성. 낮 기온 25에서 32도, 대부분 지역은 30도 미만이나 수도권 일부는 남동풍의 영향으로 30에서 32도까지 오르며 다소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 10일 날씨, 몽골 동쪽에서 확장하는 한랭 건조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0에서 26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20도 이하로 떨어져 초가을 기온이 확연히 드러나겠습니다. 동풍 유입, 서쪽 기온 치솟기, 산간은 선선하고 서쪽은 낮 최고 33도.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은 다소 쌀쌀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외출길에는 얇은 겉옷이 필요할 정도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기압계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주 지역에서 한랭하고 건조한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동풍기류가 본격적으로 유입됩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들어오면서 기온 분포에 큰 변화를 줍니다. 동풍의 특징은 서쪽 지역의 기온을 오히려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현상으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서부 지역은 낮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한낮 더위가 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습도가 낮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체감상 폭염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더위는 강하지만 숨이 턱 막히는 찜통 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동쪽 해안과 산간 지역은 동풍에 직접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유지하면서 더위가 크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기상청이 분석한 올여름 기후 특성. 오늘 기상청은 올여름 기후 특성에 대한 심층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올여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난 극단의 여름이었습니다. 장마 종료 시점이 빨라진 영향.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덕분에 더위가 약 한 달 정도 일찍 찾아왔고 폭염 기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균 기온 기록 경신.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5.7도로 집계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폭염 원인 분석. 아열대 고기압의 확장. 평년보다 북쪽으로 더 넓게 세력을 뻗음. 대기 상층 중위도 고기압의 정체. 공기순환이 막혀 더위가 해소되지 못함. 7월 하순 이후 티베트 고기압 확장. 우리나라 상공에 고온 건조 공기층을 덮어 씌움. 북태평양 고기압의 조기 확장 배경.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활동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높게 유지된 것도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 결과 올여름은 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한편 국지적으로는 폭우가 집중되며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반대로 일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기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산간은 전선, 서쪽은 더위라는 뚜렷한 지역 간 기온 차이가 나타나겠습니다. 더불어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올여름은 단순한 덥다 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이례적이고 양극화된 기후 패턴이 두드러진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서태평양 대류, 북태평양 고수온, 올여름 폭염, 폭우 불러왔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의 극단적 기상현상 배경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서태평양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대류 활동은 중층 대기에서 평년보다 더 강한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아열대 고기압의 세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 폭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Hp 상층 대기에서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을 가로지르는 정체된 고기압 구조, 이른바 CGAT 패턴이 형성됐습니다. 이 패턴은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났고 8월 중하순에도 다시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기온 상승을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CGAT 패턴은 주로 인도 몬순과 인도 북조호 지역에서의 강한 대류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인도 지역의 대기 흐름이 동아시아 기압계까지 연계되어 우리나라 여름철 더위를 가중시킨 것입니다. 여름철 강수 특징, 극단적 양극화. 올여름 강수의 가장 큰 특징은 서쪽 지역의 극한 호우와 강원 영동 지역의 심각한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며 뚜렷한 양극화 현상에 보였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총 강수량 619.7mm로 집계되며 이는 평년 대비 85.1%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 발생 횟수 전국적으로 13차례 기록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반면 다른 지역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농업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실제 체감은 물폭탄과 가뭄이 번갈아 닥친 여름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여름의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는 서태평양 대류 강화, 북태평양 고수온, CGAT 패턴 등의 복합적인 대기 해양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기후 양상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기후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와 극심한 가뭄, 올여름 기후의 양극화. 올여름은 전국 곳곳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양상의 날씨가 관측됐습니다. 서쪽 지역에는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반대로 동쪽 지역은 장기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심각한 가뭄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인천 덕저고 복리에서는
하루 동안 149.2mm의 폭우가 관측되며 피해 우려가 커졌고, 또한 7월 중심과 8월 전반에는 기상학적으로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록적 호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쏟아진 물폭탄은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전혀 다른 풍경에 보였습니다. 태백산맥의 지형적 장벽 효과와 함께 여름철 동풍기열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이 지역은 오히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여름철 강수의 양극화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올여름의 특징, 단기간 폭우,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전국적으로 총 13차례 기록됐습니다. 지역적 불균형, 서쪽은 물폭탄, 동쪽은 가뭄, 기록적 호우,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관측될 수준의 강우가 발생, 여름철 총 강수량 619.7mm, 평년 대비 약 85% 수준. 정리하자면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우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 양극화된 기후가 뚜렷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 변동이 아니라 대기순환 패턴의 변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의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오늘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며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의 극단적 양상이 단순히 특이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기후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폭우의 빈발과 강도 강화, 열대 및 아열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비가 내릴 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가뭄 지역의 확대,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장기간 고기압에 갇히면서 심각한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 태백산맥의 지형적 장벽 효과정으로 여름철 동풍계열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이 지역은 오히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여름철 강수의 양극화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올여름의 특징, 단기간 폭우,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전국적으로 총 13차례 기록됐습니다. 지역적 불균형, 서쪽은 물폭탄, 동쪽은 가뭄, 기록적 호우,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관측될 수준의 강우가 발생, 여름철 총 강수량 619.7mm, 평년 대비 약 85% 수준. 정리하자면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우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 양극화빈 기후가 뚜렷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 변동이 아니라 대기순환 패턴의 변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의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오늘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며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의 극단적 양상이 단순히 특이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기후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폭우의 빈발과 강도 강화, 열대 및 아열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비가 내릴 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가뭄 지역의 확대,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장기간 고기압에 갇히면서 심각한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강원 연동 지역의 경우 태백산맥의 지형적 장벽 효과정으로 여름철 동풍계열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이 지역은 오히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여름철 강수의 양극화가 여실히 드러난 사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올여름의 특징, 단기간 폭우,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전국적으로 총 13차례 기록됐습니다. 지역적 불균형, 서쪽은 물폭탄, 동쪽은 가뭄, 기록적 호우, 100년에서 200년에 한 번 관측될 수준의 강우가 발생, 여름철 총 강수량 619.7mm, 평년 대비 약 85% 수준. 정리하자면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우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한 양극화된 기후가 뚜렷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 변동이 아니라 대기순환 패턴의 변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의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기상청은 이번 여름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폭염, 폭우, 가뭄이 번갈아 하나는 여름 기후가 자주 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시 인트라 보강,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확충, 물관리 전략 강화, 특정 지역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물공급 체계 마련, 기후 데이터 축적, CJT 패턴 아열대 고교 확장 등의 대규모 대기순환의 시속적으로 분석하여 장기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올여름은 단순히 더웠던 한 해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여름을 예고하는 경고등과 같았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